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을 켭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고 발이 부어도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몸을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해외 어딘가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통장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성실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더 성실할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몸을 팔고 다른 한 사람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누구도 그 노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열심히 하는 그 일, 당신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까? 흔들립니까? 당신이 아프면 당신의 사업도 아픕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더더욱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반찬 가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창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2만 개의 동네 반찬 가게가 공유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를 시스템으로 돌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과 사업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의 반찬 가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약 2만 개입니다. 시장 규모만 5조 원이 넘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밥상에 오를 반찬을 만들고 파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착된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2만 개의 가게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프면 가게도 아픕니다. 사장님이 쉬면 가게도 쉽니다. 사장님의 손이 멈추면 매출도 멈춥니다. 5조 원짜리 시장이 통째로 이 구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만 개 중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바로 슈퍼키친입니다. 슈퍼키친의 이진호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순간 그가 사무실에 있든 회의 중이든 집에서 쉬고 있든 심지어 해외 출장 중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전국 150개 슈퍼키친 매장의 진열대는 새벽에 채워졌습니다. 반찬은 팔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저녁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진호 대표의 손 하나 없이 5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은 이 회사는 지금 코스닥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은 아주 작고 불편한 발견이었습니다. 이진호 대표가 처음 반찬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기 전 그는 직접 발품을 팔았습니다. 유명하다는 반찬 가게, 줄을 서서 사 먹는다는 반찬 가게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녔습니다. 시장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극찬하는 그 유명한 반찬 가게들에서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곳, 두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곳을 다녀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 자체가 없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를 요리사가 아닌 설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진호 대표는 왜 이것을 설계의 문제로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력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신선식품 새벽 배송 스타트업인 덤앤더머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지금의 컬리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였는데 이 회사를 배달의민족에 매각하고 이후 배민프레시와 배민찬의 최고 운영 책임자, 즉 CEO로 일했습니다. 플랫폼이 어떻게 개인의 노동을 시스템으로 대체하는지, 구조가 어떻게 규모를 만드는지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반찬 가게를 봤을 때 그 눈에 보인 것은 요리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반찬 가게라는 틀을 벗어나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반찬 가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소규모 사업주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있는 함정입니다. 바로 시간을 파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이 공식은 직장인에게는 어느 정도 작동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일할수록 사업이 내 몸에 더 깊이 묶입니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수록 내가 빠졌을 때 사업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반찬 가게 사장님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끼는 동네 반찬 가게 사장님이 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손맛 하나는 동네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39도입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지 않으면 내일 가게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루 매출이 0이 됩니다. 그 사장님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그 몸을 이끌고 새벽 주방으로 갑니다. 가게가 사장님을 놓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잔인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 사장님은 사장이 아닙니다. 그 사장님은 사장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자기 가게의 가장 힘든 직원입니다. 아니, 직원보다도 못합니다. 직원은 아프면 병가를 씁니다. 직원은 야근 수당을 받습니다. 직원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요?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새벽에 나와도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몸이 망가져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사업에 갇힌 사장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잔인한 이유는 그 사장님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업이 그를 가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10년을 버티는 동안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이미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드는 동안 그 사람은 다음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기억해 두시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슈퍼키친이 어떻게 이 구조를 뒤집었는지 들여다봅시다. 이진호 대표의 답은 경기도 부천에 세운 센트럴 키친, 즉 중앙조리시설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시설에서 파트별 전문 셰프들이 엄격하게 표준화된 레시피에 따라 반찬을 만들고 매일 새벽 전국 매장으로 배송합니다. 하루 최대 10만 팩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 시설 하나로 최대 500개 이상의 매장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국내 반찬 업계 최초로 HACCP 인증, 즉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생 문제에서 출발한 고민이 결국 업계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각 매장에서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매장 점주는 요리를 전혀 몰라도 됩니다. 조리가 없으니 주방이 필요 없고 주방이 없으니 매장 운영이 단순해집니다. 1인 운영도 가능합니다. 접객과 판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 하나를 해부해봐야 합니다. 바로 손맛입니다. 손맛은 우리 문화에서 굉장히 따뜻한 단어입니다. 할머니의 손맛, 어머니의 손맛. 거기엔 사랑이 담겨 있고 시간이 담겨 있고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맛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의 언어로 손맛을 번역하면 어떻게 읽힐까요? 손맛은 복제 불가능입니다. 손맛은 확장 불가능입니다. 손맛은 이전 불가능입니다. 30년 경력의 주방 이모님이 만드는 깍두기는 그 이모님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우려고 해도 이 정도 넣으면 돼요 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이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매장을 내면 맛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매장은 또 다릅니다. 결국 그 가게는 첫 번째 매장 하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모님이 어느 날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그 가게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의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몸에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이 성장을 막는 가장 강력한 벽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리스크입니다. 슈퍼키친은 이 문제를 수치화로 풀었습니다. 사람의 감각이 아니라 레시피가 맛을 결정합니다. 간장을 얼마나 넣을지 주방장의 촉이 아니라 계량된 그램 수가 정합니다. 조리 시간은 셰프의 경험이 아니라 타이머가 정합니다. 온도는 손의 감각이 아니라 온도계가 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시피는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언제 봐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이것이 표준화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화가 만들어내는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1호점의 깍두기 맛과 100호점의 깍두기 맛이 같습니다. 서울점이든 경기점이든 어디서 사도 동일한 품질입니다. 소비자는 어느 매장을 가든 똑같은 신뢰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성공 공식을 무한히 복제할 수 있습니다. 50번째 매장도 150번째 매장도 한 번째 매장과 똑같은 품질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한 곳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수백 곳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로 가져와 봅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이 질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장사꾼인가, 경영자인가?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일을 합니다. 둘 다 고객을 만납니다. 둘 다 매출을 신경 씁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은 오늘을 삽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오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손님이 올까를 고민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만 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오늘을 삽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몸이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반드시 늙습니다. 반드시 아픕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몸이 자본인 사람에게 노화는 곧 파산입니다. 경영자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오늘을 잘 파는 것과 동시에 내일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장사꾼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를 고민할 때 경영자는 내가 없어도 이것이 잘 팔리게 하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경영자는 자신의 노동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경영자는 잠을 자도 매출이 생깁니다. 슈퍼키친의 새벽 배송이 돌아가는 동안 이진우 대표가 어디에 있어도 150개 매장의 진열대는 채워집니다. 몸이 자본이 아닌 구조가 자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자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나도 알아. 시스템이 중요한 거. 그런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 이 말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스템을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바쁜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사람과 끊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쌓이면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으로 다음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냥 일만 한 사람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10년 전과 똑같이.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센트럴 키친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딱 3가지만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그 행동들, 당연하게 여겨서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그 순서들을 꺼내서 문서로 만드시오. 이것을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슈퍼키친의 레시피처럼 당신의 노하우를 당신의 몸 밖으로 꺼내는 작업입니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 당신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문서로 나온 순간 그 지식은 당신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파도 쉬어도 그 문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노동을 자산으로 바꾸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록을 수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적당히를 정확히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 정도 넣으면 돼요가 아니라 15g을 넣습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잘 됐을 때까지 기다려요가 아니라 중불에서 7분입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슈퍼키친이 손맛 대신 레시피 수치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치화된 기준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감각에 의존하는 기준은 그 감각을 가진 사람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을 수치로 옮기는 순간 그 감각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도구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감각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준으로 처음으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빨라. 설명하는 시간이 더 아까워. 남이 하면 품질이 달라질 것 같아. 이 모든 말들이 맞습니다. 처음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견디고 그 사람이 당신 없이 같은 품질을 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몸에서 분리되는 첫 번째 임계점입니다.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당신에게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으로 두 번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자리를 잡으면 세 번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 비로소 자산이 쌓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진우 대표가 만든 슈퍼키친의 구조도 이렇게 쌓였습니다. 처음엔 레시피를 표준화했습니다. 그 다음엔 생산을 중앙화했습니다. 그 다음엔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엔 ICT 기술을 접목해서 상품 폐기율을 낮추는 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씩 사람에 의존하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대체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전국 150개 매장이고 500억 원 이상의 투자이며 코스닥 상장 도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반복하는 그 일들, 매번 당신의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그 결정들, 당신만이 알고 있는 그 노하우들, 그것들 중에 몇 가지나 문서로 나와 있습니까? 몇 가지나 다른 사람이 따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도 바쁜 이유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우십시오. 당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 가십시오. 이진호 대표가 반찬 가게에서 조리를 없앤 것처럼 당신의 사업에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줄여 가십시오. 그 과정이 불편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일을 넘겼을 때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드는데 시간이 드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과 감수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5년이 쌓이면, 10년이 쌓이면 그 차이는 더 이상 노력으로 좁힐 수 없는 간격이랍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몸을 쓰는 당신. 그 성실함은 진짜입니다. 그 노력은 분명히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당신을 가두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이것이 돌아가게 하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그 한 걸음이 장사꾼과 경영자를 가르는 진짜 분기점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